오늘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용을 계속 돌려보시고요. 참고를 해서 신한은행 작성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신한은행이 채용을 합니다. 하반기 일반직 채용, 지금 1번, 2번 문항 분석하고 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고를 살펴볼게요. 다 우선 봤겠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뭐가 변화됐어요, 지금? 원래는 뭐 신한은행 채용이 이렇게 일반직으로만 나오지 않았었죠. 개인, 그 다음에 기업 이렇게 나오고 기업에 WM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는 일반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채용의 직군을 말씀드린 건 왜 그런 거냐면 예전에 은행 채용이 좀 심화됐을 때 직무를 엄청나게 쪼개냈어요. 막 뭐 디지털도 그렇고 뭐 자금 신탁 뭐 개인 기업 WM 어쩌 막 다 이렇게 다 쪼개놨어.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 다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일단 입행하고 나서 이 세무 직무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렇게 물론 채용을 세분화해서 뽑는 건 굉장히 좋으나 현업에서 바로 이렇게 적용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뽑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건 뭐다? 뭐 예전 대비해서 뭐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여기에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 대상 발음이 안 되네.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가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개인 고객이냐 기업 고객이냐 WM이냐 이 세 가지로 그냥 나눠보세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 뭐 직군이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다? 개인과 아유 제가 지금 키보드가 망가져서 얼굴이 또 크게 나오네. 개인과 기업과 WM 요거 셋 중에 하나로 나눠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을 타겟팅하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한은행 채용은행 채용 계획 몇 명이에요? 빵빵빵 명.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00명 계약인데 이번에는 400명이다. 그럼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적은 게 아니라고요. 야, 뭐가 많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존보다 많잖아요, 기존보다. 그럼 된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일정 잘 여러분 보시고요. 이거 보세요. 우대사 자격증. 이걸 제가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은행별로 다 다르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이번에 시작하겠죠, 대부분. 아니면 뭐 좀 준비를 했거나. 근데 앞으로 준비할 친구들은 그 전년도에 그리고 그 지금 하반기다. 그럼 상반기에 공고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래야지 내가 그 기업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자격증 못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자격증 따는 시기가 아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든 못하든 그거 그냥 버리라니까요. 지금은. 지금 아니야. 그럼 언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이 준비가 된다면 언제 해야 된다? 만약에 이번 하반기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반기 때 아니 내년 상반기를 준비해서 이 종류의 자격증 중에서 뭘 딸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보시면 AICPA. 이거는 사실 미리 취득하는 사람들만 취득한 거지. 은행 가기 위해서 이거 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CFP, 여신심사요, A, 재무연구관리사, FRM, CCS 막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신한은행 간다. 우대 자격증 나왔어. 여러분들이랑 못 딸 거예요? 저는 이거 딸 거예요. 왜? 가장 가성비가 있을 것 같거든. 사실.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목적 뭐예요? 우대를 받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가점의 배점이 다른 은행들이 있고 점수가 안 나오는 은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추구하는 자격증 취득의 목적은 사실 이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거를 또 물어보는 친구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만약에 A를 따려면 AFP를 따려면 뭘 따는 게 가장 좋아요? CFP를 따는 게 좋아요. 사실은. 왜? 개인 자산 관리에 있어서 최상위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급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제가 팁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 자격증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 전형 절차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필기시험 준비 많이 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1차 면접 때 직무 적합도 중심으로 보는데 이게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면접 준비할 때 제가 그래서 모의 면접도 많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 면접의 경험이 없으면 여기서 어버버버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되죠. 그리고 2차는 뭐예요? 인성 중심이에요.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1차는 뭐 중심이다? 직무 적합도. 2차는 뭐다? 인성 중심. 은행 면접은 무조건 경제 지식만 드립다 판다? 아니다. 여기 나와 있다고요. 그 사례들을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면접, 금융권 면접은 무조건 경제 지식만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다. 나한테 무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정확하게 가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잘 보시고요. 우대사 관련된 거 여기 다 보세요. 다 보시고 자, 여러분 면접중 대장이 항상 이야기하죠. 금융권 취업을 한다. 저는 금융권 취업과 일반 기업 취업을 단 한 번도 나눠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금융권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어느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에 갖다 놔도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왜? 가장 빡센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왜 가장 빡세요? 자소서도 가장 빡세요. 그다음에 면접의 유형도 가장 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매식경을 통해서 산업 분석하는 방법, 기업 분석하는 방법만 배우면 거기에 그냥 껴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야, 나 금융권인데 나 딸 일반 기업 쓰면 안 되냐? 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맨날 하면서 맨날 얘기한 거 뭐예요? 그렇게 입이 닳도록. 자소서 문항 지금 1번부터 4번 순서대로 쓰지 말라고. 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써놨잖아. 여러분, 시간이 뭐예요? 시간 금이라고요. 오늘 작심을 매식경에서 제가 그 영상 공유한 이유가 뭐예요? 하루를 3일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아직 그 레벨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든 문항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동일하게 쏟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한번 보고 문항 분석 들어가 볼게요. 신한은행의 문항, 이번에 하반기 때 초 명문화입니까? 발음이 꼬이는 건 이해를 해주세요. 목이 아프다. 질문사항 있으면 여러분 남겨줘요. 한 문항씩 하고 이렇게 볼 테니까. 자, 총 4개 문항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어떠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야 돼요. 원래 신한은행의 자소서 문항은요. 몇 년 동안 계속 대부분 고정이었어. 아시죠?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은행이 지금 신한은행밖에 사실 없어요. 근데 지금 뭐다? 성장 과정 그대로 나왔어. 근데 2번, 3번, 4번이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 대부분 신한은행이 면접에 가서도 꼬리 질문이 많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소서 질문이 2-1, 2-2, 2-3, 3-1, 3-1, 3-3에서 되게 직무라든가 지원 동기를 좀 세부적으로 파고들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은행권 취업이나 관심 산업에 은행 산업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은 그게 힘들지만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 순이에요. 제가 보면 왜? 아니 그 정도 자소서에서 내가 준비를 한 과정과 노력의 흔적을 보여줘야지 면접 때 변별력을 갖출 거잖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굉장히 그게 힘들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그게 없어졌어. 다시 1, 다시 1, 다시 2가. 그리고 그냥 심플하게 네모락으로만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소서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아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변별력이 나타나는 문항들이 그렇게 크지 저는 않다고 생각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기회를 잡는 이 칼날의 양날 그렇게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번은요, 성장 과정, 그리고 다른 지원자 대비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약점, 이거예요. 그쵸? 자, 이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 목표에 대한 얘기야, 목표. 3번, 유연한 사고로 남다르게 시도해서 성공 실패. 오케이. 4번, 가장 중요한 신한은행 지원 동기와 그다음 뭐예요? 다양한 친구 중 본인이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야. 뭐 어떻게 보면 이 입사 부부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봐. 여러분. 우선순위를 한번 잘 판단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집중할 거예요? 지금 신한은행 몇 명이나 지원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지원할 건데, 엄청나게 많이 지원할 건데, 제가 글씨를 쓰고 싶은데, 지금 제 오늘 키보드가 지금 고장이 났어. 자, 많이 지원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 전공자와 그렇죠? 전공자, 비전공자 차이가 어느 문항에서 날까요?
어느 문항에서. 성장 과정? 이거 글을 잘 쓰거나 내가 뭐 글을 잘 쓰지 못하더라도 포인트를 잘 맞추면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봐요. 목표?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아니면 금융권 산업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냐? 사실 크게 차이 저는 없다고 봐요. 3번 남다른 시도로 성공 실패? 이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보는 면접 중대장이 보는 가장 중요한 문항은 뭐다? 4번이다. 왜? 여기에서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금융권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맞아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뭐라고 했어요? 4번. 4번이 무조건 베스트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예를 들어서 현장 방문 스터디를 했거나 FA 5050 스터디를 했거나 아니면 매식경, 작심월 매식경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한 사람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거 쓰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할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서 이걸 잘 쓴다? No, no. 절대. 왜? 자격증 딴 거와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는 완전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계를 못 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작심월 매식경 지금 뭐 꾸준하게 한 달, 두 달 했다? 그러면 적어도 면접 중에 얘기한 T포인트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들을 거거든. 어떠한 입장으로 자소서 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떠한 입장으로 면접 때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대략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옆에서 쓰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나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4번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1, 2, 3번은 사실 큰 차이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글을 엄청 잘 쓰거나 차별화가 되는 친구들은 이것 여기에서도 차별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같은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같이 뭐 작심월 매식경을 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은행 산업이나 금융 산업에 관심을 가졌어. 그러면서 또 산업 분석도 해봤어. 기업 분석도 해봤어. 그리고 면접중대장 얘가 하도 얘기하니까 FA 505 뭐야. 현장 분석도 막 해봤어. 좀 가봤어. 그러면서 현직자 인터뷰까지 해봤어. 그럼 이 모든 것들이 4번 문항에 포함되게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럼 그게 그냥 자소서만 통과되게 써야 되느냐? 아니지. 이미 면접을 염두해서 써야지. 왜? 면접 때 내가 이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산업 분석을 어떻게 잘했는지, 기업 분석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현장 방문을 어떻게 몇 번 가서 현직자를 몇 번 만났는지 그런 것들을 지원 동기에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 때 무조건 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게 뭐다? 갑의 면접으로 면접관보다 내가 유리하게 면접을 끌어가는 방향이라고요. 근데 대부분 지원 동기 어떻게 쓸 것 같다? 신한은행이 현재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관심 있어서 지원했어요. 이건 뭐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좀 잘 쓰라고 제가 한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 기업 분석 PDF 파일을 공유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정 없거나 이슈 모르면 그거라도 보고 하라고. 1번 문항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거 영상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자, 아직도 지금 보시면서 좋아요를 안 눌렀어. 본인 주요 성장 과정 및 다른 지원자 대비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보완해야 될 약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천자, 적지 않은 글자 씁니다. 자, 문항의 의도부터 볼게요. 그냥 제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장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항은 뭐 두 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는 어떻게 구성하세요? 여기에는 어떻게 구성하세요? 이거는 제가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는 그냥 다른 분 영상 거 참고하세요.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해버리면은 이대로 써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그냥 박혀버려요. 그래서 글의 구조도 물론 중요한데 이 본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보다 자꾸 여기에 자꾸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제가 자소 첨삭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껴맞춰지기 식으로의 글들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 그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소서 실력은 절대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문항 의도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 문항 의도 중요하니까.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자,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있죠? 그 심오함, 그거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너무 꽈서 한 번 더 꽈서 생각하지 말라고요. 너무 어려워. 근데 정말 내가 정말 초보야. 나 정말 연주팀장님, 나 진짜 자소서 처음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막 제가요 어떠한 성장 과정에서 태어났고요. 저 자랐어요. 저 바르신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쓰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인 친구도 있을 거고, 중반인 친구도 있을 거고, 30대인 친구도 있을 거고, 다 있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사례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사례를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럼 그 갖고 오는 사례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변화하게 된 계기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잘 보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뭐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에서 변화된 계기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럼 그러한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갖게 된 계기라던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뭐를 결심한 계기 등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러한 것에서 나의 가치관이 변했다거나 아니면 나의 조직관이 변했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인성적인 변화 부분이 변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한 것들이 나의 성장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경험 사례라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자소서를 쓰는 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목표 달성 가능해. 뭐 그것만 이제 꾸미는데 나를 엄청난 사람이라고만 포장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나의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변화하게 되었는지 이게 별표예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나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요 전에 내가 이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변화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신한은행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여 이거보다 T포인트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 이 T포인트는 자소서에서는 나오지 않아도 돼요. 글씨 때문에. 그런데 면접에서는 반드시 연계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성장 과정 센텐스 하나, 그 다음에 강점, 약점 하나 이렇게 두 문단으로 구성하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제시해 드린다면 저는 좋다고 봐요. 두 번째에서는 강점과 약점에서 중요한 건 뭐다? 약점이에요. 장단점은 똑같아요. 왜? 왜요? 강점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쓸 거라고요. 그런데 약점은 쓰기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점이 더 중요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제가 지금 면접 테크트리 영상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위에 영상을 이제 같이 올려드릴게요. 요거랑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약점은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 기준에서 보는 나. 이러한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보완해야 될 약점. 그냥 내 기준 1인칭 시점에서가 아니라 3자들이 보는 나의 약점. 이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면접관 분들도 어떨까요? 인담자 분들도 신뢰를 할 수가 있죠. 왜? 아, 얘는 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해석했네. 오, 얘는 좀 수용성이 있는 친구구나.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야? 면접 시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왜?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결국 뭐다?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다 써놨어요. 지금 지난주에 써놓은 건데 제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든 거예요. 이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서 조직적 인재라는 측면을 내가 강조하고 싶다. 아까 제가 뭐 가치관이든 인성적인 측면이든 조직적 측면이든 막 나타났잖아요. 그 사례들 중에서 나는 조직적인 사람이라는 걸 좀 어필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이러한 히스토리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쓱 보세요. 자,
나는 언제 어떠한 사례에서 타인의 작은 행동으로 조직 모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두 갈씩 스마트 자소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자소서에서 S, 시츄에이션, 상황에 두 갈씩 경험을 그냥 딱 때려버리는 거야. 첫 문장에서. 이게 두 갈씩이에요. 이해되셨죠? 내가 어떠한 사례에서 타인의 작은 행동으로 조직 모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느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게 뭐다? 예전의 상황. 예전에 나는 어떠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자소서를 쓰면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상황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건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대학교 팀플시, 여러분들 팀플 많이 했으니까. 대학교 때 팀플시 팀원들 모두가 귀찮아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 그런데 어떠한 한 명이 있었는데, 와, 그 친구가 조용한 1인이었는데, 팀플의 과제들을 혼자 막 슥싹슥싹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팀원이 10명이었거든. 근데 그 한 명 말고 나머지는 사실 다 그냥 수동적이었어. 근데 신기한 건 그 한 명이 혼자 슥싹슥싹 하는 걸 보고 나머지가 모두 움직였어. 와, 대박이었다. 왜냐면 이게 별로 그렇게 학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업이 아니었거든. 근데 모두들 그냥 다 학점만 그래서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 A라는 친구는 그 학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수업에서 A라는 친구는 조용히 그냥 모두를 도와주고 잘하는 게 그냥 보여.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친구는 순수한 의도라고 보였던 거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 주변의 팀원들이 좀 미안한데 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도 다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와, 그 어떤 말보다 진짜 실행이 중요하구나. 그걸 내가 배웠어. 나 한 명의 작은 행동이 조직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걸 내가 진짜 이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다?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걸 경험하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변했고 그 작은 행동이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된다는 걸 나는 진짜 알게 됐어. 그래서 향후 내가 신한은행에 가면은 나는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나는 기여할 거야. T포인트는 꼭 써야 된다? 아니다, 안 써도 된다. 일단은.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사례를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다고요. 내가 뭔가를 막 한 거예요? 성장 과정? 그럼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느낀 거잖아. 이 A라는 친구를 보고, 와, 대박. 얘는 진짜 뭐 엄청 막 능동적인 애도 아닌 것 같아. 막 적극적이지도 않아.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던 거를 그냥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 이 조직의 팀원의 변화를 완전히 일으켰네. 나까지. 야, 진짜 대단하네. 난 얘를 보면서 나 진짜 반성하고 내가 이 사례를 통해서 야, 내가 진짜 어떤 조직에 가든지 내가 먼저 그냥 작은 실행부터 하자고 생각됐어. 그게 내 조직적 관점이고 그게 내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나만의 어떠한 뭐 터닝 포인트가 됐어.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느꼈던 친구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뭐 평가자 입장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거 뭐다? 그냥 약간의 포장인 거야. 약간의 포장. 이해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다. 이렇게 화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약점. 뭐 이것도 막 엄청난 소재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강점은 실행력이야. 예전에 내가 이러한 사례에서 이러한 실행력으로 목표를 달성을 했어. 근데 반면 나의 약점은 이거야. 나도 인정하지만 타인들한테 나는 내가 계속적으로 많이 물어봐. 왜 물어보냐?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나의 약점은 이거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타인들한테 물어봐서 받은 나의 약점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달라요. 왜? 자연스럽게 자기 객관화를 하는 사람이구나를 내가 어필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면접장에서 질문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너는 타인한테 그렇게 물어봤니? 그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뭘 느꼈니? 그러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니? 이게 다 면접의 예상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식으로 내가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나의 약점을 나는 어떻게 개선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하우가 중요한 거야. 하우. 내 약점이 뭐야?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 하우. 하우가 빠진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미가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거 하시지 말라고요.
여러분들만의 논리 구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다?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1번 여러분 어려워요? 어. 자, 2번 가볼게요. 2번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권 취업을 준비했냐 안 했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잘 작성해 놓으면 어느 기업이라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다. 조금만 변형시켜서. 자, 문항의 의도는 뭐예요? 의도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면접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의도를 알아야죠. 여러분, 목표가 왜 중요해요? 회사 생활은 항상 목표 달성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목표 달성이 중요하니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거에 여러분한테 성공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좋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왜? 과거의 목표를 달성했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러한 근거에 의거해서 또 달성할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그냥 한 번만 달성한 사람과 그 목표를 받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시스템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달성한 사람과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나의 목표 달성 경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했는지 그 하우를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유의사항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 사례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도 엄청나게 막 대단한 거 찾지 마시고요. 일단 목표 달성을 내가 뭘 했는지 몇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 거지 큰 목표만 너무 찾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뭐 한 10,000명 이상이 지원할 건데 거기에서 목표 큰 순으로 나를 비세우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더 잘할 거고. 자, 목표 달성 사례를 먼저 찾으세요. 경험 정리 내용 중에 목표 달성, 미달성 사례는 그냥 패스. 목표 달성 사례 두세 가지를 먼저 찾는다. 두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문항에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이면 매우 좋다. 3개월 이상. 여러분들 작심을 내시경 하고 있는 거 3개월 이상이면 써도 된다 안 된다? 아 되지. 왜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한 거잖아요. 왜 안 돼요? 현장 방문 꾸준하게 돼야 되지.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재가 다 돼요 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포장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개월 이하의 경험이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개인적 목표, 조직적 목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표라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상관은 없다. 소재에 고민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라? 내용에 집중해라. 저는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또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팀 프로젝트 1, 2위 어떤 1, 2위를 목표로 했다. 이거를 달성하면 어떤 혜택을 뭐 주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예요. 그 다음에 끈기, 목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잘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사례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야,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1등이나 2등을 차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었거든. 뭐 이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제가 그냥 가정한 거라고요. 자, 주제가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팀플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 그냥 처음 과제로만 인식을 했지. 그래서 과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많은 영상을 보지? 왜 봐? 이 혜택을 내가 갖고 와야 되니까 당연하게 과제를 하면서 많은 영상을 봤지. 근데 내용들을 막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스스로 내가 막 동기부여가 됐네? 왜 됐어? 주제가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인데 야 이 실버타운 영상을 보면서 나랑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할머니가 막 생각나는 거야. 실버타운 활성화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이걸 나도 모르게 영상들을 막 보고 자료를 막 취합하면서 야, 그래. 이러한 제도, 이러한 내용들이 진짜 반드시 필요하다. 막 이런 걸 내가 막 느꼈다는 거야. 처음에 이 팀 프로젝트 1등, 2등의 목표를 해야 된다는 분명히 목표가 있었지만, 이 목표가 있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목표가 설정이 돼버렸다는 거지. 왜? Why? 할머니를 위한 실버타운 만들기라는 나의 내적 목표도 같이 성립이 된 거지.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죽어라 자료 찾는 거야. 왜? 우리 할머니를 위한 실버타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야? 다른 조들은 그냥 과제 1, 2위, 팀 1, 2위 목표만 받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내적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활성화됐고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 그래서 직접 실버타운 10군데를 방문해봤어.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있을까요? 없죠. 내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그냥 과제 여기서 끝나지. 하지만 제가 그냥 이걸 소설을 쓴 거지만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어떨까요? 누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겠죠. 자, 직접 실버타운 10군데를 방문했어. 그리고 또 뭐 했어? 65세 이상 할머니 50명을 직접 인터뷰 해봤단 말이야. 이거 왜 해봤어? 아니, 우리 할머니가 여기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럼 이거 뭐야? 내 쪽으로 끌은 거라고. 그리고 우리 팀 전체가 내 쪽으로 다 끌어서, 그래, 적어도 우리 할머니들이 사는 이 실버타운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위들을 한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F555 수차례 하라고 하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왜? 내적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내적 목표 달성을 못 하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응?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진짜 뭘 느꼈어? 나는 진짜 내가 해보면서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느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끼면서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팀원들과 어떻게 분업화를 해서 우리만의 실버타운 목표를 달성했어. 이랬더니 결국 1위라는 목표도 달성했어.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제가 요걸 썼던 건 뭐예요? 아까 위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스마트 자소서의 S,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어가 이렇게 나오면 훨씬 더 읽기는 편하다. 이해되시죠? 그걸 참고하셔서 이 사례의 내용을 몇 번 반복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이거 뭐 제 얘기도 아니었고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어떻게 되면 좀 쉬울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이따가 질문을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번, 2번 문항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고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어, 그리고 나서 3번, 4번 들어가 볼게요.